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보공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 이념 성향, 보수, 진보 양쪽의 가표집이 이뤄질 때에는 중도층을 보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꽃 잘한다 69.5%, 못한다 28.7%. 자, 중도층을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74%. 중도층에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현재 언론, 검찰, 법원 등에서 저항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중도층 지지율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 다음 쟁점은 바로 보안 수사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청 폐지는 25일 통과가 되고 시행은 1년 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여러 디테일한 부분들을 채워나간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 중에 보안 수사권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보안 수사권 줘야 한다, 안 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잠시 결과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만 3천여 명이 투표해 보안 수사 주면 안 된다 95%, 줘야 한다 5%. 압도적입니다. 볼 필요도 없이 정말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압도적이죠. 이 같은 기사가 나올 정도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다수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진다면 상당히 여풍이 클 것 같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명을 받고 내란 총소, 부패 기득권 총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똥이 우리에게 티나 노심초사하는 세력들까지 저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랑곳 않고 이재명 정권 3개월 만에 당정이 함께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 방통위 폐지, 기재부 개혁 등등등 지금 되게 많아요. 정보조직법 개정안으로 일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과 유착 의심이 있는 조희대 지기현의 영린 건든 행동,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지만 검찰의 저항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띠지 논란으로 저항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강봉권 사진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가 풀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셀 수도 없는 강봉권이 지금 시중에 풀렸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 강봉권 사건, 검찰이 이걸 덮어왔다. 하여튼 지들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저항의 동력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폭풍처럼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지기현이 쫄았는지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쯤 종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내란 재판부까지 도입하겠다는 압박에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다.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때문이죠. 지기현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내란특별재판부 제발 도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이걸 믿을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3대 특검 특위에서 공론화시켰습니다. 수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합니다.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지난 5월 1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매우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 긴급 회부해서 9일 만에 2심을 파기환송한 일이 있었죠. 게다가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법을 윤석열에만 시간 단위로 바꿔서 구속을 취소한 지기현 판사나 증거가 나오면 수시로 말을 바꾸는 한독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감안하면 조희대 사법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내란만큼은 특별법 가야 내란 됩니다. 방조 및 특별재판부가 동조 가야 돼요. 세력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판사 출신 박희승이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 서미아 의원께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헌법이 돼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오병정이 쳐다보죠. 그래서 논의해서 법안을 무섭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님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재판이 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자꾸 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무도한 검찰 권력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거고 또 작년에도 뭐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우리가 뭐 직위헌 재판부나 영장 기각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국회가 개혁을 나서서 하래. 그것을 직접 뭐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지금 상권 분립을 우리가 헌법에 이렇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희성 의원님, 일단 바로 네, 말을 또 우리가 추가로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그 네.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예. 판사 하여튼 출신이시죠, 그런 그래서.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지기현 조의대 만행을 보고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해야 된다 지적을 함으로써 이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죠. 또 예전에 많이 들었죠.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게. 똑같습니다. 이제 뭐 사법개혁하지 말자. 이 판사 출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당신의 생각. 필요하다. 98. 필요하지 않다. 2%. 뭐 압도적이죠. 민주당 내부에서 이러고 있으니 법원이 또 힘을 받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아무튼 이제 조의대를 아주 간단히 날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관 정년을 축소해야 된다. 네. 지금 법관 정년이 이제 대법관 이상은 70세거든요. 이걸 68세만 내려줘도 조의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 빨리라도 이런 것 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 7일 당정대 협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검찰청 내부 게시망에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보시면 장진영 검사 지난 2월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고 한다. 선관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국힘에서도 당론으로 부인했던 사안이죠. 윤석열과 전환길 친윤 정치인들, 이 극우들이나 주장하는 걸 검사 장진영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에 장진영 검사가 올린 이문정 검사 저격글을 보시면 이문정 지공장님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지공장님은 지방 공소청장을 줄여 말하는 건데 이건 굉장한 조롱의 표현이죠. 이재명 정부에 잘 보여 앞으로 지공장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식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시면 이문정 검사님이 검찰청 폐지를 가장 기뻐하실 듯해 앞으로 지공장님이라고 불러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의를 반말아 드셨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님. 이제부터 변호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검찰보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썼죠. 아주 검찰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아주 오만불선한 표현으로 보이죠. 임 지공장님께 위 주제들에 대해 진정 어린 답변을 제대로 내놓으시고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심기를 불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검사직을 내려놓겠다. 자, 이 장진영 변호사의 글을 보면 이미 공직자로서 중심을 잃었죠. 반성하고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상황인데 이미 이문정 검사는 지난 수년간 검사직을 걸고 썩어 빠진 검찰,
윤석열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문정 지검장의 혼신의 노력은 입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장 변호사님은 어문 소리 말고 그냥 검사직을 내려놓으시라. 자, 그리고 차호동 부부장 검사도 장 검사와 똑같이 경찰 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지, 반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이냐. 얘네들 주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경찰 통제를 운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리고 검찰로 꾸려질 공소청에서 기본적인 견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어가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검찰청 폐지 반대 이유로 내미는 걸 보면 반대로 얘네들의 존재 의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댓글 반응이 재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김학의 사진도 못 알아보는 것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반성 없는 검찰 조직은 해체가 답이다. 그 밑에도 보시면 역시 불의는 최선을 다해 참지만 불이익은 1도 못 참는 저열하고 비루한 집단. 살충제를 뿌리니까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오는 꼴이구나. 장진영 공소청 공무원님아,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하셨으니까 앞으로 징계 받으셔야죠. 이걸 보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딱 그 말이죠. 내년 9월까지 이런 애들 응석을 받아줘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잡합니다. 자, 검찰개혁 최대한 앞당겨 봅시다. 검찰 선배 홍준표 씨도 검찰청 폐지에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SNS 채널에 올라온 글을 보시면 형님 유감입니다,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라며 구독자가 글을 올리자 홍준표 씨가 윤석열 한동훈이 망친 검찰입니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정답을 내놨습니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입니다. 고로 법률 개정으로 없애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문제이죠.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검찰청 폐지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탔습니다. 진정으로 바라건대 무늬만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안에 보안을 거쳐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썩어빠진 검사들을 색출해서 청산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죠. 할 일이 많습니다.